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2일 새벽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바로 여권의 숨은 그림 중에 하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어제 그 부산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죠. 거기서 무소속 이현주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유재수 부시장은 기업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차량 제공을 받고 뭐 이런 스폰서 관계에 이미 확인됐는데, 그런데 조국과도 관계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경제부시장에 임명이 됐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니까 오거돈 부산시장은 당 쪽에서 추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해서 임명한 사람은 아니다. 아마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당 쪽에 누가 추천을 했을까요? 아니면 오거돈 시장의 이 말은 사실일까요? 그걸 지금부터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 유재수 씨에 대해서 사실은 이때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을 때입니다. 그때 특감반이 감찰을 했답니다. 그게 대략 언제냐면 2017년 한 10월쯤 됐을 때입니다. 뭐 8월이라는 얘기도 있고 10월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특감반원이 바로 이 문제, 무소속 이현주인이 얘기했던 골프 접대, 차량 제공, 근데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녀 유학비를 받고 항공료를 지원받고 기업으로부터 명백한 스폰서 관계죠. 그렇게 지원받은 그 혐의에 대해서 바로 특감반이 이 유재수 국장을,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조사가 진전이 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특감반원들을 지휘하는 특감반장이 있죠. 이인걸 변호사입니다. 그 당시에 특감반장이었죠. 특감반장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김태우 전 특감반원 주장은 아니고, 이번 바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의원이 또 다른 특감반원, 그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다 하면서 인용을 한 얘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인걸 특감반장이 오더니, 야, 이거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했다 그러면서 에이 뭐 땡땡 이 땡땡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아쉬워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에 따르면 이인걸 특감반장도 이 유재수 국장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조사에서 라는 입장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더 이상 안 하기로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인걸 특감반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인걸 특감반장의 바로 위에는 박형철 비서관이고, 그 위에가 조국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지시가 내려왔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근데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 특감반은 이렇게 조사를 받고 나서 이게 2017년 8월 내지 10월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듬해의 3월에 건강사 악화를 이유로 해서 갑자기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사직을 합니다. 2018년 3월에 사직을 하죠. 금융위원회를 사직을 합니다.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특감반에서 어떤 식으로든 인사통보가 있었다면 사직을 하기 전에 사실은 징계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사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달에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몇 달 뒤에, 석 달 뒤죠. 석 달 뒤에 바로 부산시의 경제부시장으로 발탁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부산시 출신이냐? 흔히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 출신 중에서 뭐 행정고시를 해서 중앙에 무슨 국장이나 뭘로 된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들을 대개 부시장이나 뭐 이런 거로 영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사람 부산 출신이 아닙니다. 강원도 출신이죠. 그런데도 부산의 경제부시장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파격적으로. 그 다음에 중간에 특감반원 조사를 받고 나서도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은, 그러니까 누군가 딜을 봐줬다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나서 이 특감반 조사도 피해가고 징계도 없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죠. 이런 일에는 반드시 저는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뭐 부산일보, 국제신문 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지에 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대충 저는 그림이 그려진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양력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의 양력 중에서 사실은 네이버에 찾아봐도 그렇고 뭐 조선일보 DB에 찾아봐도 그렇고 정확하게 몇 년도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게 잘 안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나와 있는데 그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희한하죠.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 정권 저 정권에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실을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아서인지 조선일보 DB에 보면 청와대 비서실 부의사관 요렇게는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근무한 연도는 없습니다. 근데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를 보면 경제부시장으로 임용될 때 그때 프로필이나 뭐 이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어느 기사에는 뭐 노무현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했다고 되어 있고 어느 기사에는 민정비서실의 행정관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민정비서실의 비서관이 이호철 전 민정수석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호철 전 민정수석은 노무현 정부 출범하고 나서 2003년 12월까지 2003년 2월 달에 출범을 했으니까 12월 달까지 한 10개월 정도 민정 1비서관을 하고 그로부터 또 한 5개월 정도 민정비서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개월 정도 쉬었다가 제도 개선 비서관을 하고 그 이후에 국정상황실장, 민정수석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민정비서관실에서 같이 근무했다고 한다면 노무현 정부 출범한 2003년 2월부터 2004년 4월 정도까지를 아마 같이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 보면 유재수 부시장은 이호철 라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호철 라인.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제 저의 이제 분석인데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특감반에서 이런 식으로 특감반 조사를 받고서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한 배경이 이호철 전 민정수석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이호철 전 민정수석은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전화를 했겠죠? 그런데 문재인 지금 대통령도 사실은 그 당시에 뭐 민정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 뭐 이런 데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유재수 씨를 압니다. 그러니까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삼철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호철, 양정철, 전해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라인의 핵심이 바로 이호철 전 민정수석입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있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뭐 비선실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호철 전 민정수석의 영향 때문에 유재수 경제부시장이 이렇게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을 받지 않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연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확인해가는 그 과정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이런 일은 반드시 뒤에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컨대 이호철 전 민정수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왜 이 특감반의 그 감찰이 중단됐느냐? 그것도 결국은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금 얘기했거나 아니면 조국 민정수석한테 얘기했거나 아마도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왜 그러냐면 김태우 전 수석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유재수 사건을 조국 민정수석한테 보고를 했다. 본인이 직접 보고하진 않죠. 박형철 비서관, 그러니까 이인걸 특감반장을 통해서 박형철 비서관을 통해서 조국 민정수석한테 보고를 했더니 보고가 올라간 뒤에 감감무소속이고 나중에 중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중단 지시를 받았거나 아니면 이호철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중단 요청을 받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재수 사건의 단독 사건이 아니고 여기에 이 권력자들이 서로 챙기고 봐주고 하는 그런 커넥션이 연루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유재수 경제부시장 사건을 김태우 전 특감반원 아니면 또 다른 전 특감반원의 증언에 따라서 수사를 벌일 경우에 여기에 줄줄이 조국 민정수석이 이 유재수 감찰권을 그대로 조사 중단한 배경이 나올 것이다. 그 배경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거나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거나 할 텐데 저는 오히려 가능성은 이호철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비롯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더라도 결국은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본다면 이 그림, 저의 추정에 따른 이 그림을 사실은 검찰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김태우 전 특감반원, 그 다음에 김도읍 의원이 얘기했다는 또 다른 특감반원, 이 사람들 불러다가 정확하게 진술을 받고 그리고 그 위에 이인걸 변호사가 지금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을 맡고 있죠. 이인걸 변호사, 그 다음에 박형철 비서관 조사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을 조사하면 이 그림이 완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저의 추정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 유재수 경제부시장 사건도 검찰이 아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외로 이 유재수 경제부시장 사건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하다 보면 여기에서 여권의 권력 커넥션의 일단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방 부산시의 경제부시장이라는 그 직책이 대단한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사람 하나를 봐주기 위해서 여권의 커넥션이 동원됐다 하는 것을 밝혀내면 이 또한 권력형 비리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마 수사 초기인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검찰이 이 부분까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권력형 비리 냄새가 풀풀 나는 이런 사건이 왜 벌어지는 것인가 하는 이 구조, 이것을 캐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적폐입니다. 적폐청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만 적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그 전에 김대중 정부까지 계속해서 적폐라는 건 오랫동안 쌓여온 것을 걷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적폐청산이죠. 그런데 현 정부, 살아있는 권력의 적폐는 들춰내지 않고 오히려 덮는다 하는 거, 그것을 윤석열 검찰이 들춰내는 거, 그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윤석열 검찰이 분발해서 부산경제부시장 사건, 이것에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개입해서 이것을 덮었고 오히려 이 사람을 승승장구하도록 만들었는지 그 배경을 샅샅이 조사하다 보면 거기에 의외의 권력형 비리가 숨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저의 추론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저는 그런 큰 그림을 연상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십시다. 감사합니다.